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알아볼 공부해볼 아티클은 Organizational Alignment, the 7S Model 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참고로 이 케이스는 1996년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케이스인데요.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 비즈니스 조직을 만들 때, 이게 저희가 살펴봐야 될, 7가지 S로 시작하는 엘레멘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델에 대해서 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그 7가지의 이런 그 구성 요소들을 보면서 거기서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이 There is no single best way to organize. 그쵸? 그렇게 organize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7가지 엘리먼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가지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는 strategy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strategy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놨냐면요. The actions that an organization takes to gain sustainable advantage over the competition. 그러니까 전 여기서 꾸준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컴피티션보다 경쟁 상대보다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는, 근데 그 어드밴티지가 어떤 어드밴티지여야 되냐면요. sustainable advantage를 얻을 수 있는 조직에서의 무슨 액션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strategy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말로 하면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회사가 다른 경쟁 회사들보다 꾸준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뭔가의 액션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저희 스몰 비즈니스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통닭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옆집에도 한 다리 건너서 통닭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통닭을 파는데, 똑같은 통닭을 어차피 파는 건데 우리 쪽에서는 저쪽보다 다르게 팔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연예인을 사용을 해서 연예인의 인기도를 어떻게 보면은 업어서 사람들을 좀 브랜드 인지도를 좀 높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근데 그거는 서스테인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연예인의 인기도가 줄어들면은 똑같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대신에 다른 집보다 뭐 인테리어가 좋다든지, 아니면은 닭을 남들이 안 쓰는 특별한 뭔가 비법이 있다든지, 얘기를 하면은 남들보다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음식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제가 기회가 있어서 커너리 스쿨, 그러니까 요리 학교를 다닌 사람들에서 요리 인더스트리를 하는 사람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리 있는 레스토랑이 있는 비즈니스에서 신기한 것이,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똑같이 학교 가가지고 레시피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가 있으면은 스테이크를 굽는 방법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다 대부분의 뭐 햄버거 만드는 것도 비슷하고 뭐 샐러드 만드는 것도 다 비슷하고 만드는 방법은 다 비슷한데, 그 모든 부분 중에서 다른 가게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소스. 음식 가게들 중에서 뭐 고기 굽는 것도 비슷하고 쌀 하는 것도 비슷하고 뭐 파스타 하는 것조차도 다 비슷하고 대부분의 관계는 다 비슷한데, 소스가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게 요리를 해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깊이 제가 뭘 알겠냐마는, 포인트는 어떤 장사가 됐던 어떤 비즈니스가 됐던 자기만의 어드밴티지, sustainable advantage가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액션이 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구성 요소는 S, strategy라고 얘기를 했고요. 많이 사람들이 쓰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cost, 가격, 두 번째가 quality, service, technical leadership,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너무 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좀 너무 broad하게 얘기를 해놨고요. 오래된 책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7가지 포인트를 저희의 그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서 과연 그럼 나는 남들보다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 서스테이너블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스트래티지가 있는가 한번 생각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그 엘리멘트는 structure, 한국말로 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the key function of structure, 그 structure의 key function은 to focus people's attention on what needs to get done. What needs to get done.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어텐션을 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라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렇게 무슨 관계가 이렇게 돼서 무슨 뭐 대리 뭐 과장 뭐 이렇게 전무부터 해서 이런 스트럭처를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여기서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분께서 쓰신 분이 누구시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확인 안 했네. 워터맨 쓰셨나? 보다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구조를 보면은 다시 설명드리면 key function of a structure is to focus people's attention on what needs to get done.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attention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이제 그것이 이제 key function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 폼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functional, divisional, matrix, network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functional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지를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function은 회사에서 쓰는 양식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식 같은 걸 얘기를 해서 그런 양식을 쫓아서 사람들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디비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무슨 과장 대리 이쪽 부분 얘기하는 것 같고, 세 번째 부분이 매트릭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비즈니스 하면서 그 퍼포먼스, 그러니까 수행 평가에 대한 그 얼마나 수행을 잘 하는지에 대한 그 인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이게 잘 점수를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점수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른 코스에서도 알아볼 수 있겠지만 수치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회사가 크던 작던 상관이 없고 규모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을 때도 수치적으로 어떻게 이 비즈니스가 그 올바르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수치화할 수 있어서 그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 매트릭스 아니면은 KPI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조금 처음에는 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고등학교 열심히 다니고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시험대로 그 점수에 따라서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점수만 가지고 이 사람의 그 미래를 평가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사실은 그 올바른 그 합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학교 입장에서 사람들이 3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을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어서 내가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 기준을 내야 될 텐데, 아마 그 평가 기준 때문에 그 시험이라는 그 수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1, 2점 차이 나는 것이 그 학교의 그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이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는 또 등수를 매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잘하고 못하는 것을 수치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중요한데, 회사 내에서도 매트릭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설령 1, 2점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저희가 여전히 저희가 겪었었던 그런 등수의 문제는 평생 정말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요. 뭐 회사도 여전히 평가받고 있는 것이 주가로,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뭐 마찬가지로 저희도 회사가 잘하고 안 하고 있는지는 매출, 그리고 또 지출, 수익률 이런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회사에 있어서 스트럭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네 가지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아까 지금 스트럭처를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데 스트럭처에서 네 번째 부분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트너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룹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과연 어떤 네트워크가 안에서 있는지 인터널하게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키 퀘션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이 What is the basic structure form? 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진행하시게 될 회사에 폼이 과연 어떤 폼이 있는지 스트럭처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설명을 드리면 By systems, we means all the process and procedure, formal and informal, that an organization uses to manage itself on a daily basis.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회사를 매니지 하는데 사용이 되는 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프로세스나 프로시저럴 방법 같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팀끼리 컴펜세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를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구체적인 예가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게 참 골치가 아픈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햄버거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처럼 이렇게 그 패스트푸드점을 얘기를 하면은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놔야 되는 뭐 누가 와서 뭐를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가 되고 나면은 뭐 고기를 구워야 되면 어떤 사람은 고기만 굽고 있고 고기를 굽고 몇 분이 지나고 나면은 뭐 뭐뭐뭐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1분 안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회사에 있느냐라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음식 비즈니스뿐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 비즈니스, 커스텀 비즈니스도 다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무슨 청소하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이 청소를 하기로 했으면은 전화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항상 메모 어디다가 그 오더 받은 것을 써놓고 그러면은 다음 단계에서 뭘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되고 나면은 전화를 하고 가서 서비스를 하고 끝나면은 가서 가지고 오고 뭐 이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태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이 케이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The people are our most important asset. 저희가 asset의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회사에는 사람이 큰 자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나 제가 이제 이 아티클을 통해서 배우고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부분은 skill. observers of companies, characters, 뭐를 잘하는지 이 회사가 과연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것이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는 커스터머 서비스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든 회사가 다 커스터머 서비스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인데 아무튼 싱가포르 항공사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3M이라고 테이프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노베이션을 잘한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든 회사가 아무튼 다 이노베이티브 해야 되고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쓰신 페이퍼다 그냥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skills represent both opportunity and constraint. 그러니까 이 스킬은 또 여전히 뭐를 대표하고 있냐면은 기회. 스킬셋이 있어야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정확히 깊이 얘기를 하고 example이 있네요. 3M is applies the ability to the innovators it has service of in the market, but the skills requires the company. 3M에 대해서 3M이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이 나는데 3M이 교수님이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냐면은 여러분은 이 회사를 보면은 뭐를 하느냐 이걸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M은 뭐 하는 회사냐라고 얘기했더니 3M은 뭐 테이프 만드는 회사다 다른 테크놀로지 회사다 쫙 잔뜩 얘기를 했는데 3M이라는 회사가 잘하는 거는 표면에 얇은 adhesive 그러니까 글루 같은 경우 찍찍이를 접착체를 잘 바르는 것이 이쪽에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만트라지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럼 웬디라는 햄버거집은 뭐 잘하냐 그랬더니 healthy fast food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skills 이 회사만이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 스킬셋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여러분이나 저의 비즈니스에서도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타일. 스타일은 어떻게 일을 해결해 나가는지, 아까 그 첫 번째 how to get things done 얘기를 나오면서 했었던 얘기가 structure 이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스트럭처였는데, 그럼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이제 스타일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삼성에서 일을 해보진 않았다만,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열심히 그 적은 돈 주고, 아니면 돈을 많이 주더라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 일을 시키게 빡세게 시키는 걸로 이제 그 소문이 나 있지 않나요?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또 반대로 그 애플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이렇게 미국에서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회사는 그 자유를 많이 주지만 대신에 퍼포먼스에 대한 압박이 조금 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스타일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회사의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hared value, S로 시작하기 위해서 shared value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약간 끼워 맞힌 티가 나죠. S를 7개로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일곱 번째는 shared value는 얼마나 그 sustainability, 그 internal하게 아니면 external하게 그 회사의 중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잘 그 value를 share하고 있냐, 서로 understanding 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께서 얘기를 하신 것이,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회사에 써먹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아주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너무 간단할 정도로 두 가지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는 그 리테일, 이렇게 잘못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테일 가게 같은 데서 우리는 이번 리테일 가게에서 그 서비스, 커스터머 서비스, 스트래티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스트래티지는 조금 더 딜리버리를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딜리버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니지먼트 팀에서, 스태핑에서 뭐 보너스를 주는 거를 예를 들어서 버짓 타겟팅, 그러니까 뭐 아무튼 파이낸싱 하는 사람들에게 뭐 돈이 줄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더 보너스를 줬다. 그러면은 이게 상관관계가 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사가 지금 이번에 비전이 어떻게 하면 딜리버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 그 목표인데, 뭐 이쪽에서 그 파이낸싱 잘했다고 이쪽에만 이렇게 뭐 이걸 주면은 이게 뭐 양관관계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 사람은 설명을 해놨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러니까 투자 회사 같은 데서 클라이언트와 이제 깊은 그 연관관계를 맺는 것을 이 사람의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리워드 시스템, 그러니까 그 상여금을 주는 시스템이 그 개개인 디파트먼트에게 주면은 뭐 이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사실 좀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정말 이렇게 좀 그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는 그 아티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래도 여기 안에서 배울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7가지 S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strategy, 과연 우리 회사의 strategy는 뭔가, 나는 strategy를 갖고는 있는가, 아니면 우리 스트럭처는 어떤가, 우리 구조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으며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3가지를 hard S, 그래서 좀 표현이 이상하죠? hard S, hard S,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hard S가 아니라 hard S, S's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 변화가 그래도 생각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트래티지나 구조나 시스템은 생각보다 더 easier to change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softer S's 라고 얘기를 하면은 staffing, skill, style, 그리고 shared value, 이거는 harder to change directly 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보다 변화를 주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 사람 주장이니까, 이 쓰신 분의 주장이니까, 저도 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께서 conclusion이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놓은 것이, understanding the strengths and the weakness of the organization can offer powerful insights to guide management action.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너무 디테일한 그 아티클이 아니라서 여러분께 권면해드리고 싶은 이런 아티클은 아닌데, 아무튼 여기 표에서 보면은 7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연관성을 좀 잘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1996년도에 그 하버드에서 쓴 프로페서 제프리 브레다치라는 분께서 쓰신 건데, 여러분께서도 혹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뭐 다른 무엇보다도 그 7가지가 뭐가 있었는지, 그 7가지 S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구조적으로 뭔가를 좀 아무튼 알고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나,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